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메디레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숙입니다. 제가 평택에 처음 와봤어요. 덕분에. 여기에 어떻게 하다 평택에 오픈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네, 평택에 자리를 잡게 됐고 남편분이 그러면 평택 네, 평택에서 분이시구나. 아니요, 평택 사람은 아니고 응. 평택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이. 네. 그 여기 그럼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됐네요? 네. 되게 여기 오면서 봤는데 삼성로 지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반도체 그런 공장 막 짓고 있나 봐.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어떻게 하냐면 평택 지제역 근처에 청약이 한번 나와서 그래서 쓸까 말까 이렇게 해서 이름만 익숙했는데 지나오면서 근데 지금은 약간 휑한 느낌인데 이제 그게 공장이 다 완공되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되게 많이 상권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않았고 그럼 제가 이제 평택 여기 처음 와봤으니까 평택도 되게 넓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커요. 그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위치가 조금 메인 상권이에요? 평택이 동평택, 서평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약간 동평택 쪽에 치우쳐져 있는 여기가? 안성과 평택의 약간 경계 쪽에 있는 지역. 그 안에서 메인 상권이에요? 동평택 중에서는 이제 약간 안정된 상권, 신도심은 아니고 뭐 약간 카페거리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조금 길 아기자기하게 건너편에는 나면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소사 카페거리 이렇게 유명한. 여기 쌀국수 자주 먹나요? 아, 자주 먹게 생겼던데. 맞습니다. 후딱 가서 먹고 올 수 있어서. 이게 평택,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많아졌잖아요. 저희 좀 아까 이제 지하에서 구조가 특이하더라고. 지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3층에 있네요라고 하고 찍으려고 하는데 또 바로 옆에 맞아요. 이제 다른 필라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평택은 어쨌거나 이제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서울은 워낙에 이제 포화시장이고 경쟁력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기는 어때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스튜디오 하나 바로 옆에 있어? 그 다음 또 옆에 무슨 뭐 통증 체형 맞아요. 케어 뭐 이런 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겠구나. 이미 알겠구나 오자마자. 느꼈어요. 그래도 혹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체감하는 평택 안에서의 어떤 필라테스의 경쟁률 같은 거? 정말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한 건물에 그냥 한두 개 있는 센터는 허다하고 그리고 한 걸음 떼면 바로 필라테스 간판, 또 한 걸음 떼면 뭐 필라테스가 아니더라도 요가 헬스, 막 이런 운동업이 정말 포화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약간 소사벌이라고 하는 그런 상업 단지, 그러니까 상업 구역이다 보니 유독 더 많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다른 데서는 운영을 안 해보신 거죠? 다른 지역에서? 네. 여기가 그냥 처음이었어요. 느끼셨을 때, 체감했을 때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편인 거, 부담이 덜하다? 아니면은 뭐 경기임에도 비싼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동네에 따라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픈을 준비할 때도 여기 임대료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같은 평수인데도 같은 층수인데도 막 2, 300씩 차이가 나고 여기를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가 않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 처음 딱 왔을 때 뷰가 일단 너무 예뻤어요. 그 그렇죠. 아까 보신 바깥에. 체어베럴룸의 뷰가 너무 예뻤고 그리고 뭐 그런 생각했던 구조나 평수 이런 게 적합했고 소사발 상권 안에서도 주차가 가능했던 건물이었고 맞아, 주차가 중요해. 맞아요. 그리고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몇 평 괜찮겠다. 정도 되는 거예요? 38평? 아, 꽤 넓으네요. 강사분이 몇 명 있어요? 강사가 저 포함해서 5명. 많네. 이제 원장님이 직접 개인 레슨을 하시고 네, 맞아요. 그룹 레슨도 하시고 그룹은 오전에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전에. 오전에는 이제 원장님이 그룹 레슨 네, 하고 맞아요. 그럼 오후에는 그럼 네 분이 오는 거예요? 강사분 네 오후에는 명이? 근데 월수 오시는 강사님이 계시고 화목 오시는 강사님이 계시고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두 명 이렇게 월수 2명, 화목 2명 이렇게. 요일 상관없이 오시는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월화수목 다 오시는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월수 한 분, 화목 한 분 이렇게. 이게 저는 서울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응암동에서 한번 했었고 삼성동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응암동은 은평구다 보니까 조금 그때만 해도 약간 외진 곳이에요. 서울에서. 되게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강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성상 그때는 제가 어떤 큰 조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력 수급이 돼서 그나마 그래도 강사를 구할 수 있었고, 삼성동은 그래도 지리적인 여건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게 강사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어때요? 어려워요. 일단은 강사님들이 많더라도 요즘 면접을 보다 보면 초보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자기의 색을 가지고 있는 강사님을 만나기가 다 힘들더라고요. 자기 거라고 있죠. 아, 맞아요. 맞습니다. 다 자기 거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강사 선생님들도 우리 이제 업을 하다 보면 이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전에 일하는 걸 더 선호하게 선호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강사가 참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말하자면 중심지로부터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이라서 더 구인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이 지역 자체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아주 메인이 되는 그런 저희가 크게 알고 있는 협회는 없고 개인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격 기관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기관이 조금 있어주면 그래도 거기서 그쵸. 이제 수급이 이제 되는 편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렵긴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구인을 했다. 그러면 이력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는 한 기다리고. 달이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가요? 수준인 것 같아. 되게 사람을 구하고 또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사람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맞아요. 운영을 하다 보면 어쨌거나 원장이 제일 힘든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룸이 보니까 바렐이랑 체어가 있는 그룹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캐포모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 그룹룸, 이렇게 그룹룸이 2개 있고 하나 이제 개인 레슨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레슨의 형태도 그룹 레슨, 개인 레슨, 듀엣도 있어요? 듀엣 레슨, 문의 오시면 듀엣 레슨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오시는 회원들의 뭐 연령대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저희 센터는 오전 회원님들도 연령층이 젊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3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고. 엄마들? 네, 맞아요. 아이 엄마들. 그리고 직장인들인데 30, 40대의 직장인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아예 시니어층. 보통 그러면은 방문하시는 운동 목적이 어떻게 돼요? 통증이나 재활 목적이 가장 크세요. 왜냐면 저희 센터 이름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주되게 마케팅을 하는 게 통증 재활 교정 막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목적들이 대부분 뭐 수술 이후의 재활이라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방학 기간에는 측만이 정말 많이 와요. 척추 측만 진단 받은 학생들. 삼성동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측만이 있거나 아니면 측만을 예방하고 싶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신도시나 학군지 같은 경우는 그런 키즈, 특히나 이제 측만과 관련된 수요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학교에서 척추측만 그 엑스레이 검진을 해준대요. 저 때는 엑스레이 검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있다 하더라도 측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보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않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척추측만 진단을
초기에 내려주다 보니까 병원에도 척추증만 교정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고 센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 일단 이 필라테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대중화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점, 좋은 영향을 미친 건 대중들한테 이런 바른 자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높여준 거. 근데 이제 조금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약간 건강 염려증.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는데 필라테스 샵에만 가면 뭐 거북목이 생기고 아프다고 하고 뭐 틀렸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대중들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일 때부터 높인 거는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은 너무 시장에 포화돼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수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맞아요. 이 상호명이 메디랩이에요. 메디랩 필라테스. 이 상호명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는 이 상호명을 정말 옛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메디컬의 그 연구소라는 걸 접목을 해서. 근데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투박하고 좀 여성스러운 둥글둥글한 예쁜 이름을 하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회원님들 오셨을 때도 일단 이름을 보고 아 여기가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회원님들도 많고 그래도 그 상호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일반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오시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은 또 이거를 찾아보기 때문에 이런 뭐 단어나 용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미 좀 친숙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죠. 맞아요. 이 메디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백그라운드가 치료사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나눠보자면 물리치료를 전공했어요. 물리치료 학과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렇듯이 좋은 대학에 내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를 가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과에 조금 낮춘 대학을 가냐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사실 성적에 맞는 과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적에 맞는 학교, 성적에 맞는 과. 그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막 엄청 거창하게 아 맞아요 물리치료에 어떤 꿈이 그렇게 있었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물리치료과에 제가 대단한 치료사가 돼서 이 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성적에 맞는 전문직이라고 하고 취업이 잘 된다고 하고 뭐 여자가 가지기 좋은 직장이라고 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입학은 그렇게 하게 됐죠.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저 때부터 수시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1년 때까지만 성적으로 네, 우와. 네, 그 당시에 그 기준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성적 100%. 그 수시였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럼 고3 때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네요.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죠. 아, 그게 예, 또 될지 안 될지 예, 모르니까 예, 그때 예. 당시에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한 게 고3 여름방학 지나서 가을에 이제 거의 그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시점에 결정을 했던 거라서 이미 뭐 공부는 다 한 거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내신 성적이 하나만 우였고 다 수였거든요. 오! 공교롭게도. 너무 엘리트셨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갔는데 그때 저는 계기가 뭐였냐면 그 고3 때 가을에 축제 때 친구가 발목을 다친 거예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근데 크게 다쳤나 봐. 못 걷겠대. 막 울어. 그래서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물리치료실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여자 선생님 두 분 계셨어요. 근데 여자 선생님 두 분이 하얀 색깔 가운을 입고 계셨고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그 에이스 과자 알아요? 에이스 과자를 커피에 믹스커피에 찍어서 먹고 있었어요. 오,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치료사 선생님들께서요.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본 거죠. 근데 이제 뭐 커튼 같은 게만 있는데 커튼 안에서 삐 소리 이렇게 나더라고. 갑자기 선생님들이 삐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시더니 이제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와. 근데 그 환자분이 커튼에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뭐지? 음. 에이스를 찍어 먹으면서 여유로워 보이는데 감사 근데 인사를 받을 수 있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한번 해볼까? 오. 이 일에서 저는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치료사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운동 치료가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전혀 모르고 모르죠. 그냥 저도 약간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적으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좀 편안해 보여 생활도. 그래서 그냥 저는 선택을 했었던 건데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 날까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3 담임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얘가 서울에 있는 좋은 좋은 대학을 학교를, 가기를 이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 당연히 인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시는 이제 합격하면 다른 학교는 못 가니까 그 고2, 아니 2학기 때 수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물어봤겠지 주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향미야 물리치료사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해. 그래서 참 고민이 된다. 근데 어쨌거나 네 인생이고 네가 하겠다고 하니 일단 줄게 해서 거의 마지막 날 오. 그걸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은 선택이셨는데요. 글쎄. 근데 공부를 하는 내용들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 특히나 그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다녔던 것 같고 약간 1학기 여름방학 이제 됐는데 성적이 나오잖아요. 쟤 뭐 그렇게 공부 잘할 것 같지 않은 애가 장학금 탔어. 오. 뭐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이제 신경과학을 듣게 된 거죠, 강의를.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보다 사실은 대학교 때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상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 맞아요. 이 직업이 뭔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계속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 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딱 하고 땡 이걸로 이제 막 뭔가 내가 한껏 벌어보겠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절대 맞아요. 없는 직업이거든. 근데 계속해서 이거 내가 모르는 게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맞아요, 궁금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배우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첫 번째 임상 경험이 어디에서 하셨어요? 졸업하고 처음은 재활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신경계 환자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외부에서 물리치료사를 딱 봤을 때는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파트들로 나뉘잖아요. 소화를 하는, 뭐 수중을 하는, 신경계 뭐 도수를 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신경계도 갔다가 또 친구가 일하고 있는 운동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반 통증 병원에도 가봤다가 또 필라테스도 해봤다가 필라테스를 신경계에 접목하면 또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또 그렇게 또 재활병원에서도 일을 해봤다가 또 스포츠도 가보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 깊게는 아니지만 살짝씩 발을 근데 그게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다 되는 거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래 나 이제 스포츠 전문 쪽으로 치료사 일을 해보겠어 라고 마음 먹는다고 누구나 다 되지 않잖아. 제가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스포츠 들어갔을 때도 뭐 백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제가 가진 거라고는 오로지 그 대학교 때 배웠던 스포츠 테이핑 자격증 하나밖에 없었으니 누가 뽑겠어요. 그리고 스포츠는 이미 약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다시 그치. 채용하는 맞아요. 구조가 많다 보니 그래서 뜨는 곳은 다 면접 보러 갔던 것 같아요. 뜨는 곳은 진짜? 다 면접 보러 가고 최종 면접 때도 그냥 뽑아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시게끔 내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나라도 시작을 뽑겠어. 제가 오늘 좀 또이또이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인복이 많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또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고 또 거기를 발판 삼아서 또 더 큰 곳을 갈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여기 있다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분야의 물리치료 분야로 가보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병원 다니다가 일로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되게 비난하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미쳤다고 하죠. 왜냐면 1년 차도 아니고 또 경력이 몇 년 차인 사람이 다시 그 갑자기 분야에 막 가서 0이 제로에서 네, 시작하는 그쵸. 거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 굳이 그런 선택을?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하는 듯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내 인력을 그죠. 내 붙잡아야 여기서 이제 가두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해, 분노 이런 게 저희 때는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똑같은 신경재활병원이라도 이 사람 여기 근무하다가 저기 갔다. 그럼 돈 몇 푼 때문에 갔네 어쩌네. 당연히 가지. 그리고 우리 때는 사실은 그 실비보험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도수치료는 아직 라이징하기 전이었고 대부분 다 조금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치료사들은 대부분 신경계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조직의 문화상 맞아요. 자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용감한 선택을 한 거죠. 뭐 그 안에서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겠지만 왜 부침이 없었겠어. 누군가의 뭔가 눈치를 봤어야 됐기도 하고 저 이제 뭐 그만두고 또 그리고 내 그만두고 여기로 갔어. 내 행보를 누군가 또 지켜본다고. 맞아요. 정말 좁잖아요. 그렇지. 치료사라는 그 조직이 굉장히 좁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많이 느껴요. 그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필라테스 강사 일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치료사 치료사 일을 하면서도 겸업으로 맞아요. 필라테스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체육업을 하면서도 그런 스포츠 트레이닝 안에서 필라테스를 계속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필라테스는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스포츠 재활을 할 때 필라테스와 관련된 메소드를 접목하면 네. 조금 더 다른 운동이나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더 결과가 좋았나요? 코치님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에 대한 반응도 일단 너무 좋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죠. 선수들 입장에서 매일 하던 웨이트 트레이닝과는 다른 그런 훈련과는 다른 그런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워밍업이나 이런 게 체계적이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전문적인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막 그렇게 우리처럼 섬세하게 선택적으로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운동장 몇 바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운동장 몇 바퀴 뛰고 이제 뭐 끝났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본 운동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속해서 겸업으로 하시다가 그럼 내가 전업으로 필라테스를 해야겠어 라고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생활을 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막 출장이 많군요. 그렇죠. 일주일 한 달씩 비울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훈련을 간다고 하면 그리고 선수촌에 있을 때도 평택과 진천의 거리가 있다 보니 뭐 출퇴근 시간 거기서 뭐 하루씩 당직을 서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에 아이한테 가정에 집중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내가 너무 내 욕심만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내가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약간 했거든요. 현실적인 이유가 컸었네요. 맞아요. 아기가 지금 몇 살이죠?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 됐어요. 초등학생? 네, 맞아요. 이제 8살. 아 그렇구나. 엄청 빨리 결혼하고 결혼을 했고 임신과 출산도 엄청 네, 맞아요. 빨리. 8살 되니까 좀 편한가요? 아니요, 더 힘들어요. 언제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초등학교에 가면 좀 편하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출산하고 얼마나 쉬었어요? 출산하고 정확히 49일 쉬었어요.
48일? 9일? 막 이렇게 쉬고 바로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젊어서 아기를 낳아서 그랬나? 아, 글쎄요. 그냥 막 빨리 일을 하고 하고 싶고, 싶었어요? 예, 빨리 복귀하고 싶고. 그러면 그때 49일 지나서 바로 복귀했던 거는 뭐 치료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필라테스로요. 어. 필라테스로? 치료사로도 막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치료사들은 그 주말 아르바이트가 있잖아요. 주말에 아르바이트 있는데 할래? 라고 하면 난 너무 좋아 하고 가서 뭐 병원 자연분만 생활하고. 했어요? 네. 아니 49일이 지났는데 자연분만 했는데 어떻게 그거 치료하러 갈 수 있지? 그래서 너무 그냥 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젊어서 네. 근데 또 모유수유는 하고 싶고. 모유수도 그래서 하면서? 유축기를 대단하다. 유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축을 해서 얼려놓고. 아 진짜? 네. 대단하네요. 근데 오픈을 하고 나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웃음의 의미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내가 딱 정해진 시간이 없지. 언제부터 나와서 언제까지 일하는 걸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낳으면 그래도 운영을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강사로서 일할 때와는 그 레슨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맞아요. 진짜 이만큼이고 맞아요.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맞아요. 특히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면 수업하는 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적인 뭐 사무적인 업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앞에서의 작업, 뭐 회원 관리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도 오픈은 하겠어요? 네. 아. 그거는 왜? 제 약간 삶의 철학 같은 게 오늘 죽어도 아니면 내일 죽어도 내가 나 후회 없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장의 마인드를 갖고 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요? A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군요. 왜냐면 아닌 사람도 있거든. 그냥 안정적으로 이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급여가 정해진 날 나오는 그래야지만 내가 불안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선수 일도 해보고 필라테스 일도 해보고 뭐 그 외에 직업적인 외적인 부분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약간 이런 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아, 열정도 많고 에너지도 되게 많은 타입이네요. 그런가요? MBTI 뭐예요? E예요? ESTJ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I예요, I. 정말요? INFP. 전혀 아니실 것 같은데? 계속 제가 I라고 주장을 했는데 MBTI 자꾸 E가 나오더라고. 네. I라고. 아니, 근데 최근에 I가 나왔어. 정말요? I가 70%. 그래서 그래, 내가 I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그냥 이 어떤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사회적인 스킬? 그럴 수 아닐까. 있죠. 맞아요. 저는 혼자 있어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뭐 굉장히 그 하원 시간이 빨리 온다고. 명상도 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인정할 수 없어요. 네. 때리는 아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너지가 선생님 많네요. 그러니까 육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커리어를 다 가지고 왔지. 이거 쉽지 않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욕심쟁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삶을 부단하게 살아나가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뭐랄까 번뇌가 없어. 욕심이 있는데 움직이진 않고 이러면 이제 번뇌가 생기는. 그렇군요. 굉장히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선배겠는데? 왜냐면 이제 물리치료든 필라테스 강사들 간에 여성이 이제 여성 후배인 경우에 누구나 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특히나 이제 치료사인 경우에는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20대들은 있을 텐데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귀감이 되는 선배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와, 저 여성의 선배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를 그렇게 봐주면 와, 너무 영광이죠. 너무 감사하죠. 후배들이랑 자주 연락을 해요?
치료사 후배들은 그냥 이런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선수에 관심이 있거나 할 때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렇게 건너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건너서 그럼 그럴 때 독한 여자 한 명 있다. 맞아. 근데 와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독한 X 막 이런 얘기를 와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아니, 보통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그렇게 이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만 외부에서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맞아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와 갑자기 설레는데요? 현대인가? 그 딱 처음에 그 강사로서 일을 시작했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치료사였고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필라테스 강사로서 이렇게 필드에서 일하는 게 더 쉬워라고 느껴졌나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치료사 선생님이고 또 이제 치료사 후배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필라테스 일이 어떤지. 근데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환자들을 접근하는 거는 치료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멘탈도 좋으시고 운동 수행 능력도 기본적으로 더 일반인들보다 더 향상되어 있는 정도의 회원님들도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만족을 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다른 강사에 비해서는 전공자고 이 커리어가 있으니까 이제 일로 넘어왔어요.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는 직군으로. 그럼 여기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초보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해보면 알죠. 이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치료와 운동 분명히 달라. 운동 치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내 큐잉을 통해서 운동을 시켜주고 이 사람이 뭔가가 땀을 흘리게끔 만드는 그 맞아요. 과정 자체를 사실은 미숙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공부했던 내용,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뭐 경력이랑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설명해서. 이제 물론 내가 강사였을 때, 물론 나도 치료사라는 경력을 가지고 강사로 임했기 때문에 물론 나도 처음에는 자신만만하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이 필라테스 교육 과정에서 내가 배운 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수준의 어떻게 보면 해부학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강사로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라는 걸 경험해봐서 알죠. 근데 이제 운영자의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치료사분들을 봤을 때, 그럼 치료사라고 해서 더 알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아는 얘기네. 이렇게 듣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근육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답은 못 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잘 정착을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거나 방황하거나 맞아요. 그런 분들 꽤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시너지 효과를 딱 봤을 때 그러고 나서는 정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처음에는 정말 병원 생활과 이 필라테스의 생활은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맞아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계속 필라테스 이 치료사로서도 일을 하시고 필라테스로서도 강사로서도 일도 하고 이제 운영자로서 해오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어쨌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뭘 하든지 열심히 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이수를 해 오셨을 것 같고 치료사로서도 강사로서도 그러다가 뉴로 교육을 이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원래 대표님의 인스타는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처음에 그냥 떠가지고 돋보기? 정확히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피드를 그러니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신경계 젊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거를 보고 제가 와 나도 필라테스를 저렇게 응용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필라테스 그 모던에 일을 하면서 재활병원 다니는 친구한테 나도 내가 접근하기 쉬운 케이스의 환자랑 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신경계 환자랑? 네, 신경계 환자랑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막 그 원장님 피드를 보면서 막 따라해보고 막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오래 2017년 맞아요. 딱 언저리인데? 그쯤에 2017년, 18년 그쯤 정확히 어. 기억을 하는 그 시기인데, 네, 맞아요. 그렇게 피드도 보고 운영하시는 그 삼성전 유로 필라테스 블로그도 보면서 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인데 와 저기에 컨셉이 굉장히 확고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센터구나.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정말 다녀보고 싶다라는 약간 나중에 내가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나도 저런 나만의 색을 가진 센터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매년 내 올해 교육표 같은 걸 세우는 편이에요. 올해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지, 올해는 어떤 서티를 따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편인데 23년에 도수를 배워볼까? 매뉴얼 세라피를 배워볼까? 아니면 뉴로를 배워볼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은 내가 운동으로 풀어보고 싶다. 손을 대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하는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운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뉴로를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수강하면서 어떤 걸 배웠다? 아니면 어떤 느끼었던 바가 있어요? 저는 근데 정말 제가 들였던 시간, 노력, 비용 이런 게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뉴로 교육을 들은 게. 그냥 단순히 만약에 회원들을 접근하는 필라테스 강사로서 생각을 해봤어도 항상 막히는 부분?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적용을 해봤는데도 어렵고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교육을 그러니까 들을 때 저래서 저랬던 거구나라는 네.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실제 이제 회원님한테 적용했을 때 거기서 해소됐다는 거예요? 교육을 들을 때도 그랬고 교육을 들을 때는 정말 그럴까? 내가 저걸 적용했을 때 정말 그런 효과가 나올까? 라고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회원님 그리고 저희 강사님도 그 회원님을 보잖아요. 그 회원님을 봤을 때 원장님 근데 땡땡땡 회원님 되게 좋아지셨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땡땡 회원님한테 했던 거는 뉴로 필라테스의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막혀왔던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는 어떤 거였어요? 뭐 시각, 전전계 아니면 고유성성 감각? 되게 많은 강사님들이 느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흐물흐물한 그러니까 항중력을 하지 못하는 톤이 낮은 거지. 맞아요. 긴장도가 낮은 사람들 있어. 그래서 네. 강사가 되게 무거운 사람들. 이 사람 핸즈온 할 때 되게 무거워. 이 사람. 이 사람은 되게 긴장도가 낮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안정성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근데 또 근력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근력 운동을 했을 때는 또 잘 따라오시고 운동을 한 날에는 괜찮은데 다음 날에 다음 레슨 때 다시 오시면 되돌아가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밀어내는 뻗어내는 그런 일롱게이션 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의 제한이 많이 걸리는 그런 회원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항상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력 운동을 시키고 왜냐면 스트레칭이나 일반적인 뭐 근막 이완 이런 걸로 잘 안 되거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근력 운동을 시켜도 제가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가는 게 굉장히 더디다고 느꼈었고요. 근데 그거를 대표님이랑 해바 마스터께서 말씀을 해줬던 게 그게 손해를 트레이닝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회원님한테 한 10회 정도 개인 레슨에서 계속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손해를 엑서사이즈 네, 맞아요. 활성화시키는 거를. 맞아요. 그래서 뭐 안구의 움직임도 계속 과제로 내드리고 그런 밸런스 트레이닝이라던가 저하되어 있는 쪽에 손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저랑 회원님만 느끼는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강사님께서 그 회원님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좋은 운동 효과가 있구나. 실제로 적용이 방법이구나.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이렇게 체감을 한 거군요.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 어떤 레슨적인 측면 말고 아까 전환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가 티칭을 하는 부분 말고도 혹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나요? 저를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막 열정적이고 이래 보이기도 하지만 제 내면에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기준이 높으니까. 그런가요? 맞아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약간 그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를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의존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뉴로필라테스 교육을 들으면서 내 어느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구나라고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기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아니야 경수가 너는 지금 전두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뿐이야. 운동을 하러 가자 해서 그냥 전두엽 클래스 틀어놓고 전두엽 운동하고 나면 좀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고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저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잖아요. 슬럼프. 근데 몇 해 전부터는 저는 거의 그런 기간이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조금 그런 비슷한 게 왔다 하더라도 아주 짧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 어떤 기복이라고 하는 것도 젊은 에너지 그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되게 뭔가 방출하고 싶은 에너지가 많은데 아직 세상과 그걸 교류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린 거야. 더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는 어떤 내적인 그런 충돌? 그런 게 이제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튼 지금처럼 어떤 내가 느꼈을 때 나의 어떤 마음을 알아차린다던가 그런 안정되지 않은 그런, 저도 그런 불안한 시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뉴로를 배우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내가 슬럼프로 갈 것 같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막 다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런 완벽주의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스튜디오도 오픈했고 뭐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막 다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쉬어주는 거를 모르다가 그냥 내일 하기 싫어. 근데 쉴 수는 없는 환경인 거죠. 미리미리 쉬어주거나 쉼을 좀 계획 안에 넣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무모하게 막 달리다가 내려놓고 싶어. 약간 이렇게. 근데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힘든 거야. 무튼 근데 그런 슬럼프로 가는 과정 중에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자책하게 되거든. 내가 나에 대한 기준은 이만큼 높은데 너가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근데 왜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왜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 이게 이제 오면 나를 봐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슬럼프로 오래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연결고리마다 자책을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뉴로와 관련된 거를 배우고 나서는 비슷한 느낌이 지금 왔네? 근데 너 요즘에 잠 잘 잤니? 그리고 밥을 잘 먹었니? 일단 밥 먹어. 생각을 더 하지 마. 나에 대해서. 자책을 일단은 멈추고 더 자거나 먹거나 물을 마셔. 그 다음에 다시 보자. 근데 대부분 이 안에 해결돼요. 자거나 먹거나 마시면.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업이 건강을 안내하는 직업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불건강한 생활 리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식사 시간에는 특히나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사를 잘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10시 넘어서 밥을 먹으면 밥 먹었으니까 또 좀 이따 자야 되잖아. 늦게 자.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 왜 또 늦게 일어났니? 약간 이렇게 되게 쉽거든. 근데 제때 밥을 일단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경과학에 대해서 안다는 게, 뇌에 대해서 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그 무지에서 깨어남으로써 되게 나 자신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지까지 가다 보면 근데 내가 이런 기준으로, 내가 나를 보는 기준으로 남도 봤구나. 저 직원도 봤고 저 회원님도 그렇게 봤고 내 친구들도 그렇게 봤구나 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에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들에게 그동안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나 스스로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음으로써 아무래도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나를 보는, 남들을 보는 그런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었던 계기도 됐었어요. 이 어쨌거나 우리가 힘들잖아요. 아기도 키워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여성으로서 일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운영자인 경우에는 내 레슨도 해야 되는데 뭐 선생님들까지 또 케어해야 맞아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아까 얘기했었던 뭐 슬럼프나 번아웃이나 이런 지점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런 걸 혹시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나는 이런 거를 좀 위해서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한다. 일단 슬럼프나 제가 막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딱 그걸 인지했을 때 내 이 불안이 왜 시작된 건지 적어요, 저는. 너무 MBTI, ST 같다, 그죠? STJ 같다. 아니 근데 그 적는 게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진짜 이유가 뭘까를 리스트를 적어서 여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일단 빨리 쳐내는 편이에요. 그렇게 쳐내거나 결국 한다. 네, 빨리 해결을 해버린다. 그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이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불안감이다라고 하면 운동을 하러 가는 편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해요. 그런 모임,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 막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랑 또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런 에너지를 관리하는 뭐 루틴 습관이 있어요? 에너지를 관리하는 습관? 뭐 예를 들면 자기 전에 핸드폰을 안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나만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들. 왜냐면 우리가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직업이잖아요. 그 교육이든 뭐 레슨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너날콜 술을 먹어요. 기분은 내고 싶지만 피곤하고 싶진 않아. 근데 이제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닝닝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너날콜 맥주가 진짜 맥주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래 보고 있으면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의식하고 그렇게 대표님처럼 하는 거는 없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없고 집에 오면 일단 핸드폰은 거의 안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좋은 습관.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대화를 꽤나 많이 아, 정말요?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갓 시작하는 뭐 필라테스 선생님이든 물치료사 선생님이든 간에 그런 후배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많이 경험하고 많이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직 그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느끼고 흥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직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그걸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렵잖아요. 고등학생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치료사 때 치료 과정을 배우는 대학 과정 중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에 나오고 혹은 필라테스 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양한 센터를 만나보고 나랑 맞는 센터를 또 찾아보고 다양한 치료 생활을 해보고 거기서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다시 돌아가도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할 거예요? 네. 아 진짜? 좋아요. 그럼 우리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레슨 해볼까요? 인사만 감사합니다.